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상업 공간이 있습니다. 패션몰, 카페, 병원,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그중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친구들이랑 쇼핑할 때 아무래도 멋지고 예쁜 공간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고객분들은 밥 한 번을 먹더라도 세련되고 멋진 인테리어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업 공간이랑 주거 공간이랑 인테리어 과정이 많이 다른가요? 네, 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인테리어의 리포터 이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쇼핑하실 때 주로 어떤 곳을 찾게 되나요? 아무래도 예쁘게 꾸며져 있고 또 쇼핑하기에도 편리한 곳을 찾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스포츠 용품과 캐주얼 브랜드를 판매하게 될 멀티샵의 시공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상업 공간에 대해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와 소비자. 양쪽의 입장을 모두 만족시키는 일은 과연 가능할까요? 이제부터 한 매장의 시공 진행 과정을 직접 살펴보면서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창업을 앞두고 매장 인테리어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한 분과 함께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보고자 전문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매장 인테리어에 있어서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요? 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겠죠. 그 고객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주는 매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운영하는 매장은 프랜차이즈여서 그 특성을 고려한 인테리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민 해결하러 바로 들어갈까요? 갈까요? 네.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을 풀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상업공간의 가장 큰 목적은 손님을 많이 끌고 그리고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그리고 판매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인테리어라는 점입니다. 매장의 특성에 맞춰 디자인과 조명 그리고 색의 연출은 완벽한 판매 업무를 위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철저한 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공간의 연출은 경영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게 상업공간 인테리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저 같은 창업자들이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는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고객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어서 그 매출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상업공간 인테리어의 디자인이 다른 공간들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상업공간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는 경영자의 수익 그리고 공간의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대한 정확한 이해, 목적 타겟층, 그리고 지역의 특성, 그리고 표현 목적과 주변 문화, 그리고 시설물의 관리성과 내구성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업공간 인테리어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이제 실질적인 디자인 컨셉을 잡아야 할 텐데요. 이번 매장의 디자인 컨셉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작업하게 될 그 매장의 컨셉은 어떻게 잡았나요? 의뢰인께서 주 고객층인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원하시기도 하고요. 스포츠 캐주얼 용품을 판매할 멀티샵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밝고 스포티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매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후 다른 매장의 디자인이나 매출 향상을 위한 소비자의 동선도 필히 고려해야겠죠. 업종이 변경되는 매장인 만큼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것은 필수. 실측을 하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구체적인 디자인이 차츰 그려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된 디자인은 3D 설계를 통해 구현됩니다. 3D 설계는 고객과 디자이너의 의견을 좁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답사, 상담을 통한 설계와 견적 비용의 산출, 견적 비용에 대한 조절 과정을 거친 뒤
디자인과 설계 도면이 확정되면 드디어 시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공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의뢰인과의 상담이 끝난 후에 작업했던 설계대문대로 현장에서 시공 작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철거, 전기, 목공 작업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금속, 도장, 타일 작업이 진행된 후 마지막으로 마무리 전기 작업과 실사 이미지, 아크릴, 간판, 가구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반기 단계에서는 크게 철거, 전기, 목공 공사가 진행됩니다. 상업공간 인테리어에서 가장 처음에 하는 작업은 철거 공사인데요. 새로운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철거 작업은 필수적이겠죠. 철거 공사가 모두 끝나면 전기 공사를 시작합니다. 다른 단계의 작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기 공사를 초반에 하는 것은 필수라고 합니다. 전기 공사와 함께 목공 공사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데요. 창고와 매장의 경계 부분에 대한 벽체를 만드는 작업, 진열장과 천장의 별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 목공 공사에서 진행됩니다. 목공 공사는 매장의 기본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중반기 단계로 넘어가면 금속과 도장, 타일 공사가 진행됩니다. 네, 오늘 진행할 작업은 이제 도장 공사와 금속 공사가 있습니다. 도장 공사로는 이제 목공 작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진열장 부분과 천장, 벽체 등을 도장 마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 작업인 퍼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속 작업으로는 이제 간판 기초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간판 기초토 작업이 끝나야지만 이제 전기 작업과 도장 작업, 이제 간판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초틀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공 과정에서 금속 공사는 별 모양의 금속 진열대를 만드는 작업과 간판의 보강틀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금속성 소재로 만들어지는 만큼 목공 때와는 달리 현장의 소리도 더욱 요란해졌죠. 한쪽에서는 기본 틀이 갖춰진 벽과 천장, 가구의 도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쁜 옷을 입혀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장의 분위기와 직결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디자인 컨셉에 맞게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닥의 타일 공사가 진행됩니다. 벽과 천장 그리고 바닥까지 이렇게 색이 입혀지는 과정을 보고 있으니 멋지게 완성될 멀티샵이 조금씩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매장의 모습이 갖춰진 것 같죠? 하지만 아직 세부적인 작업들이 조금 남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후반기 단계에서는 타일, 전기, 아크릴, 간판, 실사 이미지, 가구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중반기에 진행됐던 타일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조명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전기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진열장을 꾸미는 작업인데요. 배경의 실사 이미지를 마감한 다음 그 위에 상품을 진열할 아크릴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것으로 예쁜 진열장 완성! 다음으로 진행할 작업은 매장의 얼굴을 꾸미는 일, 바로 간판 작업인데요. 매장 분위기와 닮은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간판 디자인과 스포티한 느낌의 실사 이미지가 눈길을 끕니다. 이제 여러 가구들을 제자리에 맞게 설치해주면 시공 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상품을 진열하기 전에 매장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모든 시공 과정이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드디어 다이렉트 브랜드 존이 완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전체 시공 과정을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상업공간 인테리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러분들 다 도사가 되셨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꾸미는 데까지는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총 견적을 공개합니다.
예전의 모습 기억하세요? 가전제품 매장이었던 공간이 이렇게 멋진 멀티샵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인테리어의 힘이란 정말 놀랍죠? 멀티샵에 어울리는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의 화이트 간판. 매장 안으로 들어서면 깔끔하고 정리된 공간과 진열장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상품이 돋보이도록 장식을 절제한 매장 내부의 디자인은 상업공간 인테리어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렉트 브랜드존은 다른 매장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캐주얼 브랜드 매장이나 멀티샵과 비교해보니 상업공간으로서 다이렉트 브랜드존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이렉트 브랜드존의 장점과 전체적인 특징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업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점은 고객과 관리자의 동선이 얼마나 편리한가, 그리고 버려지는 공간 없이 잘 계획되었는가, 그리고 업종에 따라 그 기능 등의 사용성이 편리한가, 이런 점들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다이렉트 브랜드존은 기존의 건축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소비자의 원활한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였고, 감각적인 컬러와 부드러운 곡선으로 최근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매출 향상을 유도해서 잘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인천 1호선 작전역 4번 출구. 이 근처에 다이렉트 브랜드존이 위치해 있는데요. 드디어 매장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과 첫 만남을 갖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화려하게 문을 연 다이렉트 브랜드존. 길고 긴 시공 과정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소비자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장이 잘 되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고사도 지냈습니다. 깔끔하게 연출된 공간에서 여유롭게 쇼핑하는 소비자들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다이렉트 브랜드존의 시공 과정을 지켜본 일이 보람있게 느껴져요. 그런데 과연 손님들은 매장 인테리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디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게 돼 있고요. 그냥 뭐 가방, 옷 다 살 수 있어서 쇼핑하기가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브랜드별로 정리도 잘 되어 있고요. 상품별로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찾기가 쉽고요. 쇼윈도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보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손님들이 편하게 쇼핑하시는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젊은 층 고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매장 디자인에 대체로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참 잘한 일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돈이 보이는 인테리어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었고 또 시공 과정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죠. 특히나 저는요, 이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상업공간 인테리어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돈이 보이는 인테리어,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늘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뵙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orea Interior Broadcasting.